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태화산 마곡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21일 셋째 주 일요일 사찰 순례로 다녀온 곳입니다. 추석 연휴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안내와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우남리의 태화산 동쪽 반포리에 자리잡은 마곡사는 대한불교도교종 제6도구원사입니다. 준마곡이란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봄볕에 진주가 움츠는 마곡사의 태화산은 나무와 봄꽃들의 아름다움이 뛰어납니다. 마곡사지에 따르면 마곡사는 643년 어자왕 3년에 신라의 고성 사장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고려 명종때인 1172년 보도국사가 중수하고 범일대사가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조선국사가 다시 중수하고 각순대사가 보수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조가 이 절에 들러 영상전이란 사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고성 사장유사가 창건할 당시만 하더라도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으나 현재 마곡사는 대웅보전을 비롯한 대광보전, 영산전, 사천왕문, 해탈문 등의 정각들이 가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랑의 성보로는 오청 석탑과 개울, 한포, 본종, 목패, 충동, 장로, 세조가 찾은 연이 있으며 간지언니 모범연화경 제6건과 간지언니 모범연화경 제1건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태화산 마곡사 사적 입안에 따르면 640년 신라 선덕여왕 9년에 중국 장날에서 돌아온 사장유사가 성도사 월정사와 함께 창건한 절로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으나 고려 중기에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 등건되었다고 합니다. 절의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장이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산밭의 산대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는 설과 신라 무선대사가 당나라 마곡보철선사에게 배웠기 때문에 서성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마곡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곡사는 고려 문종 이후 100여 년간 폐사되어 도둑대의 소굴로 이용되었으나 1172년 명종 2년에 왕명을 받아 보도국사가 그의 제자인 수우와 함께 왕으로부터 받은 전답 200결 응에 160만 평에 중창하였습니다. 당시 사찰의 규모는 지금의 2배가 넘는 대가람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 뒤 1650년 효종 1년에 주지인 각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옛 모습을 찾았으나 1782년 정조 6년에 다시 큰 화재로 영산전과 대웅전을 제외한 1051여 칸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대광보전은 1788년 정조 12년에 재건되었고 영산전과 대웅전은 1842년 헌종 8년에 개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항일 독립운동가 김구가 일본 헌병중위를 죽이고 잠시 피신해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마곡사가 있는 태화산은 택리지나 정감록 질서, 비기 등의 삼재, 전쟁, 질병, 기근과 반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난이 들지 않는다는 십성지지, 10곳의 뛰어난 땅을 십성지지랍니다. 또는 몸을 지키기 좋고 오래 살 땅이며 착한 정성과 좋은 장수가 나온다는 보신의 땅 10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성의 땅은 경치 좋은 명성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신의 땅 10곳은 정감록에 기록된 풍기예천, 안동의 화곡, 계령의 용궁, 가야, 단춘, 공주의 암산 신마곡, 진목, 봉하, 운산봉 두류산, 풍계의 태백, 소백산입니다. 십성의 땅 10곳은 도참설과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풍기 금계촌, 안동의 순양, 보은 속리산, 운봉 두류산, 지리산입니다. 애천 금당동, 성주의 만수동, 공주의 유구와 마곡, 영월의 정동삼루, 무주의 무풍, 부안 변산이라 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나 6.25 한국전쟁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곡사 일원은 2018년 1월 22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9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태화산 마곡사 일주문은 진입로 중간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화산 주변 유구와 마곡은 생리지나 정감록 등의 십성지로 알려져 6.25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들던 곳입니다. 태화산 마곡사 편익은 근현대 서예가인 여초 김엉현이 2007년에 쓴 글씨이며 여초거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서각은 모구 조정훈이 판각하셨습니다. 크기는 100cm 곱하기 260cm입니다. 서예가 김엉현 선생은 근현대 한국 서예의 대가를 이룬 김충현, 김창현과 형제인 서예가 집안으로 수사 김정의 맥을 이은 소전손 손재형, 금녀 유희강 이후 형인 김충현과 한국 서예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습니다. 두 형제는 전국 사찰의 편협과 출연 등 대부분을 썼습니다. 마곡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석은 2018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에 등재되었습니다. 총 7개 사찰이 등재되었는데 나머지는 양산 통독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본 법주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입니다. 기념석의 한글로 쓴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글씨는 부여 출신의 서예가 원곡 김기성 선생의 글씨이며 한자로 쓴 마곡사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서하가 해감 김규진 선생의 글씨입니다. 해탈문은 마곡사의 정문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문을 지나면 속채를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 즉 법계에 들어가게 되며 해탈을 하겠다는 원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인 마곡사 해탈문은 추녀 밑에 처마의 하중을 받고 장식도 겸해 나무 쪽을 쌓아 맞춘 도구를 여러 개 배치한 겹처마 팔짝 지붕입니다. 건물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모두 판장벽으로 막았습니다. 공포는 3제공 형식으로 제공 조두형 도들새김을 하고 있으며 제공에는 연꽃을 조각하였습니다. 정면의 중앙칸을 개방하여 통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탈문 내부에는 금강역사상과 보현 문수동자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금강문이라 부르는데 마곡사에서는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해탈문 편액은 해감 김규진 선생의 글씨입니다. 해탈문 오른쪽에는 지혜의 상징 뭉수동자가 절 밖으로 향하고 있는 사자를 타고 있고 옆에는 밀접금강 역사가 있습니다. 밀접금강은 부처님을 호위하는 야차신으로 부처님의 비밀스런 사적을 들으며 항상 입을 다물고 훔소리를 낸다고 하여 훔금강 역사라고 합니다. 훔은 범어 고대 인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해탈문 왼쪽에는 실천의 상징 보현동자가 절 안으로 향하고 있는 코끼리를 타고 있고 옆에는 나라연금건강역사가 있습니다. 나라연금강은 천상교의 역사로 그 힘이 코끼리 100만 배가 되고 항상 입을 열고 아 소리를 낸다고 하여 아금강 역사라고 합니다. 아는 범의 첫 글자입니다. 마곡사 천왕문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태화산 남쪽 기슭에 있는 마곡사의 두 번째 문으로 사천왕을 모신 건물입니다. 마곡사 천왕문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겹쳐마 맞대 지붕입니다.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내부에 걸린 편액에는 1910년 6월에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왕문 편액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서화가 해강 김규진 선생의 글씨입니다. 마곡사 소조 사천왕상은 보물로 2023년 9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동방지국천왕 안에 남겨진 묵서를 통해 1683년 조성 제섬이 확인된 작품으로 사천왕상 펜는 연구의 기준이 됩니다. 사찰 입구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수미산 중턱에 살며 동서남북 4곳에서 불법 및 불국토를 수호하는 호법신입니다. 사천왕은 동방지국천왕, 서방강목천왕, 남방정장천왕, 북방다문천왕 4반위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각기 복음, 보단과 보탑, 용과 여의주, 비파 등 지물을 들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합니다. 부릅뜬 눈, 크게 벌어진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 모습, 갑옷을 입고 있는 신체, 발밑에는 악기 등의 식령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답니다. 조선 후기 일반적인 사천왕상 배치의 경향대로 천왕문의 진입 우측 방향에 동방지국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이 천왕문의 진입 좌측 방향에 남방정장천왕과 서방강목천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약 4m에 이르는 크기로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붙여 만들었는데 의자에 걸터 앉은 모습입니다. 특히 서방강목천왕은 한 손에 보당을, 다른 한 손에는 연립 위에 공약물을 올려놓은 지물을 취하여 다른 사천왕상과 차별성을 보입니다. 17세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소조기법의 사천왕상으로 세장한 신체비례, 독특한 눈꺼풀, 야이고 주름이 많은 얼굴, 작은 주먹코, 연립을 응용한 지물 등 제작자의 재치와 개성, 가득한 표현은 조각성 단연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직지사 마곡사를 거쳐 예천 용문사 소조 사천왕상으로 이어지는 단원계 사천왕상 양식의 변화와 흐름을 연구하는 데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17세기 사천왕 조상 및 조각 유파의 활동 범위와 동향, 불상의 제작 방식과 제작 순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가 어진 정성과 용맹스러운 장수를 만들어낸다는 태화산 군항대의 혈자리라. 마곡사 영산전은 보물 제800호입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곡사에서 가장 영험이 큰 정각으로 특히 어진 정성과 용맹스러운 장수를 만들어낸다는 군항대의 모든 교훈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할 인재 배출을 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곡사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효종 2년 1651년에 각순대사가 절을 다시 일으키면서 세워졌습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이고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배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장식하여 쌓은 구조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입니다.
영산전 편에게는 세조대왕 어필, 세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조가 김십섭을 만나기 위해 마곡사에 들렀다가 그의 잠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마곡사에 남긴 글입니다.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주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당시의 영산 해상을 재현한 곳으로 통상 부처님과 십계제자, 16나한 혹은 500나한을 함께 모시는데 마곡사 영산전은 가그 장엄급 산불과 성급 사불 등 7분의 의례불상과 그 뒤로 1000여분의 작은 불상이 모시져 있어 천불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산은 영축산의 줄임말입니다. 칠불자상은 1681년 수화성 산릉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조각성이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가그 칠불이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연하였다고 하는 자로부터 비바시불, 비사부불, 구나모니불, 석가모니불, 가섭불, 구류손불, 시기불입니다. 영산전 좌우에는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매화당과 수순사가 있고 앞에는 흥성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마침 꽃무릇이 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곡사 매화당은 남은 근역의 요사체 역할을 했었으나 현재는 태화선언의 중심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T자 형태로 내부 안뜰 쪽으로 계단을 내어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매화당 편액은 좌측에 불기 2528년 우송민효식 선생의 글씨입니다. 민효식 선생은 강주 출신으로 서도를 독학하여 구양 순처의 결승자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동 쌍계사의 금강계단의 편액도 썼습니다. 수선사는 수행승들의 선반입니다. 마곡사 수선사 현판은 만공스님의 글씨입니다. 원래 고종 21년 1884년에 중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동학교도의 탄압에 앞장섰던 순찰사 심상훈의 공적을 기록한 현판이었는데 만공스님이 괘씸하다고 느꼈는지 이 현판 위에 수선사를 써서 그렸습니다. 수선사 글씨 바닥에 순찰사 심상훈의 내용과 병술 2월 고종 23년 1886년 날짜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흥성루는 영산전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법회나 고성들의 강연 등 학습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맹부절은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의 업장을 참여하고 소멸하는 기도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까지 다 구제할 것을 소원하신 보살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업보와 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명부주는 특히 군왕대의 좋은 기운이 모인 곳으로 참회 정진에 특히 좋은 정진터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고색 창년한 건물로 1939년에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서 업보에 따라 극락으로 가거나 저승에 가서 7일마다 시황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명부전 뱃돌 아래에 2개의 파란색 등이 이채롭습니다. 명부전 내부에는 불단 중앙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고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도귀환이 heb시하고 있습니다. 명부전 좌우에는 명부의 시황과 판관, 인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제외한 나머지 존상들은 모두 1677년에 돌로 조성하였습니다. 시왕 중 5번째 왕인 염라대왕이 머리에 건강경을 쓰지 않고 간을 쓴 것이 다른들과 다릅니다. 지장보살 자상은 높이 112.5cm의 중형보살로 나무로 조성하였고 도명전자와 무독기왕은
110cm 정도의 크기로 돌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불팽화는 중토종 표교당 지장보살도로 1928년에 면바탕에 그린 것입니다. 산신각은 전통적으로 산에 대한 신앙을 믿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각입니다. 마곡사 산신각 편의 글씨는 장곡 선생님이 2006년에 쓴 글씨이며 서각은 모구 조중훈 선생입니다. 산신각 내부는 할아버지 산신 외에 할머니 산신도 동시에 모시고 있습니다. 산신각에서 200여 미터 가파른 등로를 따라 지그재그로 올랐으면 이정목이 있으며 좌측에 군왕터가 있습니다. 군왕대는 매봉 아래에 있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마곡사는 풍수지리적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당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유구와 마곡 사이의 분지를 매우 좋은 땅으로 모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왕대는 임금이 나올 만한 명당으로 알려졌지만 이곳에 묘를 쓰면 마곡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이에 사갈들이 몰래 매장할 때마다 마곡사 스님들의 꿈에 조짐이 나타나 스님들이 무덤을 다시 파냈다고 합니다. 매월당 김시섭을 만나기 위해 마곡사를 찾았던 세조가 군왕대에 올라 주변 지형을 보고 만년토록 없어지지 않을 곳이라고 찬탄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군왕대는 기가 왕성하여 왕이 나올 만한 터라고 합니다. 극락교를 지나 북원으로 갑니다. 마곡사 극락교 북쪽으로 대강보전을 비롯하여 오층석탑, 대웅보전, 응진전, 백범당, 범종각, 신금당, 대향각, 연화당 등이 있습니다. 극락교를 지나면 북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마곡사의 진짜를 볼 차례입니다. 국보인 오층석탑을 필두로 보물인 대강보전과 대웅보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마곡사 오층석탑은 1984년 보물 제799호로 지정된 후 약 41년 만인 2025년 1월에 국보로 성격하게 되었습니다. 절마당에 우뚝 서 있는 이 탑은 탑 전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기단을 2단으로 쌓고 그 위로 5층의 탑신을 올린 후 머리장식을 올린 모습입니다. 탑신의 몸돌이는 부처, 보살 등을 조각해 놓았고 지붕돌은 4기퉁이마다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보이는데 요즘은 5층 지붕돌에만 한 개의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이 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중국 원나라의 라마탑과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마곡사 5층 석탑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북마동이라고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계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보입니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풀탑 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 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큽니다. 마곡사 5층 석탑의 2층 내면에는 소박한 솜씨로
사방불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사방불이란 동서남북의 방위 개념으로 모든 방향을 포괄하는 상징이기도 하므로 사방불은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영원히 거주한다는 불신상주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에서 과거불과 미래불이라는 삼세불로의 확대는 시간을 형으로 가르고 다시 공간적으로 투영하여 사방, 팔방, 시방에 현재불이 등장함으로써 현재의 다방불, 천불, 삼천불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경향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은 상태에 있다는 내재불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5층 석탑에는 나라의 기근을 3일간 막을 수 있다는 전술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풍마동은 금보다 귀하고 바람에 마모되면 더욱 빛나는 까닭에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문신 이의봉이 1761년 북경의 궁궐을 방문한 뒤 쓴 북언록, 북경견문록에 십자각에는 금정, 금빛으로 빛나는 정수리를 더해 놓아 빛이 유난히 찬란했는데 이는 금이 아니요 이른바 풍마동으로 외국의 소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마곡사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쌀이나무 기둥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는 대웅보전은 보물 제801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층으로 된 대웅보전은 통청으로 정각의 내부에는 쌀이나무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화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어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대는 마곡사 쌀이나무 기둥을 몇 번이나 돌았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돌수록 극락길이 가깝기 때문이지요. 아예 돌지 않았다고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곡사의 쌀이나무 기둥을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고 일렀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난 전설로 인해 지금도 이 쌀이나무 기둥은 윤기가 나고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은 여인들이 많아서였겠죠.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은 법화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큰 영웅이라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석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곡사 대웅보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조선 효종 2년 1651년에 각순대사에 의해 중수되었습니다. 중수기에는 대장전으로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언제부터 대웅보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1층이 정면 5칸, 측면 4칸, 2층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을 한 팔짝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쌓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를 다포 양식이라는데 밖으로 뻗쳐나온 부재 위에 연꽃을 조각에 놓아 조선 중기 이후의 장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쪽은 우물정자 형태로 천장 속을 가리고 있는 천장을 2층 대들보와 연결하여 만들었고 마루도 널찍게 공간 구성이 시원해 보입니다. 대웅보전의 편액은 대웅전의 격을 높인 명칭으로 편액은 해동서성이란 별명으로 중국에까지 유명한 신라의 명필 김생의 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생의 편액글은 직접 남긴 유묵이 아니라 글을 한자씩 모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에는 주불로 가운데에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오른쪽 좌협시에 과거불인 약사불, 왼쪽 우협시에 위에불인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3세불은 전부 나무 조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사열애는 약함을 들고 있지 않고 아미타 열애와 똑같은 손모양을 하고 있어 약간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홍보전 안기둥 4개는 쌀이나무, 실제는 느티나무나 소나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쌀이나무인데 두 아름쯤 되는 이 기둥을 안고 돌면 아들을 낳고 6년씩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마곡사 석가모니불 개불탱은 보물 제1260호입니다. 개불이란 야외에서 큰 뷔페나 의식을 열 때 사용하던 대형 불화를 말하며 이 개불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그린 것입니다.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6대 보살, 10대 제자, 제석천가 번천, 사천왕, 천자, 아수라, 용왕 등이 좌우 대칭으로 화면 가득히 그려진 모습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용화수 가지를 양손에 받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손이 다른 신체 부분에 비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강배는 둥근 머리 강배와 배 모양의 몸 강배로 구분되는데 머리 강배에는 작은 부처 여러 구를 그려놨습니다. 석가모니불을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는 제아갈라보살을 비롯한 6대 보살은 간음, 대세지, 문수, 보현보살로 구성되었으며 10대 제자상과 보향, 명월 천자가 상단 좌우 끝에 그리고 아수라, 가루라, 용왕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글로부와 시주자를 비롯한 여러 성녀와 일반인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석가 탄신일 외에도 수륙제와 49제에 쓰였던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화면에 나타난 중후한 형태, 화려한 색채 등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본존부를 중앙에 크게 모사하고 다른 무리들을 주위에 작게 배치하여 석가모니가 일반 대중들을 압도하는 듯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신불 가운데 석가불을 노사나불과 동일하게 보살형으로 형상한 독특한 형태의 그림이며 1100억 하신 석가모니불이란 석가의 존명과 함께 각 상들의 명칭도 기록되어 있어 불화 연구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보물 제802호입니다. 삿다리를 싼 안전뱅이 전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안전뱅이 그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부처님의 자비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세세생생 해양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날은 그가 부처님께 공양 올릴 삿다리를 짜기 시작하면서 안전뱅이로서의 삶을 거두고 걸을 수 있게만 된다며 그 자비강명을 얻게 된다면 일생을 넘어 세세생생 보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맹세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며 생활한 지도 어느덧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너무도 주제넘는 소원을 품었던 터라 더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업보가 그 얼마나 큰데 감히 부처님께 그런 소원을 빌다니 얼마나 더 공덕을 쌓아야 그동안 지은 업급의 죄업을 다 씻을 수 있을 것인가. 슬퍼도다 슬퍼도다. 지난 100일 동안의 기도 끝에 깨달은 것은 첫째도 참여요 둘째도 참여였다. 그러한 나날이 계속될수록 그는 걷게 되는 것을 염원하기보다는 길가에 무심히 핀 들꽃이 소중하고 그것이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그 무엇에겐 감사하게 되었다. 들꽃과 함께 호흡하고 나를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부처님께 감사했다. 일제히 삼라만상에 부처님의 자비를 해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렇게 100일이 채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삿다리가 완성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치 않은 다리를 걸고 부처님께 기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법당을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가 걸어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는 어느새 걷고 있었다. 그는 그 파란 하늘과 푸른 숲, 무심히 흐르는 마곡천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또 다짐했다. 이 같은 부처님의 자비를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 숲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이들에게 해양하겠노라고, 그리하여 나누는 삶, 자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대강보전에는 삿다리를 싼 안전뱅이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대강보전은 마곡사의 중심 법당으로 1788년에 중창되었으며 보물 제80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곡사 대강보전은 대웅보전과 함께 마곡사의 본전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정조 9년 1785년에 다시 지었습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을 한 팔짝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쌓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입니다. 정면 5칸에는 새짝시 문을 달았는데 문살은 꽃 모양을 섞은 조각으로 장식하였고 가운데 칸 기둥 위로 용머리를 조각해 놓았습니다. 천장은 우물정자 모양으로 꾸몄고 불단은 서쪽으로 마련하였는데 불단 위에는 불상을 더욱더 엄숙하게 꾸미는 닷집을 정교하게 꾸며 달았습니다. 뒤쪽의 대웅보전이 수직적 구조라면 대강보전은 수평적으로 긴 구조입니다. 대강보전 편액은 약 1 곱하기 2m 가량의 크기입니다. 처마와 공포 장식 사이에 정중앙에 비서듬이 걸렸습니다. 먹색 밥탕판에 액자는 꽃과 철보 무늬 장식이 아름답습니다. 편액 좌우 기둥머리의 용조각이 눈길을 끕니다. 오른쪽 용이 여의주 대신 잉어로 보이는 물고기를 입에 문 표정이 해약적입니다. 글씨는 표암 강세항이 쓴 행서체입니다. 시인이자 서화가로 당대를 풍미한 강세황은 중국 송대 미불과 원대 조맹부 서체를 익혔다고 합니다. 더불어 조선 후기 새로운 조선 서풍을 일으킨 백화윤순을 배워 행서나 초서체에 가우뚱한 계승미를 지닙니다. 대강보전 행서체는 강세항의 서풍 가운데서도 윤순에 이어 원고 이광사의 서체를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사람이 걷는 모습의 큰 대자와 빅광자가 유난하게 원교체로 닮았습니다. 편액의 왼쪽 아래 전자 아래에는 전서체로 강세항의 노년 아호인 포옹이라고 음각해 새기고 붉은색을 칠해 인장처럼 꾸몄습니다. 대강보전 건물 내부에는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불리 직은인 수인을 하고 동쪽을 바라보도록 봉안되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진리의 몸이 온누리에 두루 비치는 강명의 빛을 내어 모든 이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건물이 설법을 하는 대법당의 기능을 위한 공간 배치와 뒤쪽 대웅보전의 석가모니불과 방향이 중복되어 동쪽을 향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1788년에 조성된 영산해상도는 유형문화재 제191호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인한 것입니다. 영산해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6대 보살, 10대 제자, 용왕과 용녀, 사천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전 뒤로 돌아가면 뒷벽에 백이간음 보살도 벽화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백이간음 보살도는 19세기 초에 515cm 곱하기 296cm의 크기입니다. 고주 사이에 한지를 여러 겹 겹쳐 발라 후불벽을 조성하여 일반 화폭에 그린 것처럼 매우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간음보살은 물길이 넘실거리는 해상 위의 기암괴석에 앉아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백색의 장포를 입고 정면을 향해 반가우자한 형태입니다. 두관과 신광을 갖추었으며 상호는 초승달 모양, 둥근 눈썹에 꼬리가 위로 올라간 가늘고 긴 눈, 두툼한 코에 작고 붉은 입술을 표현하였습니다. 양손은 반가자한 오른쪽 다리 위에 자연스럽게 늘어놓았고 맨발인 상태의 왼쪽 발은 홍련의 청록색 연밥을 밟고 있습니다. 옷자락 사이로 빠져나온 긴 머리칼이 양쪽으로 세 갈래씩 들이워져 있으며 입상의 하울이 포인된 보관을 쓰고 목에는 영락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옷자락의 주름을 비롯하여 연꽃의 꽃잎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매우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또한 보살의 양쪽 반석 위에는 간음보살을 향해 청조를 바칠 듯 합장 배려하는 남순동자, 선제동자가 화면 우측에 버들가지가 꽂힌 흑색의 정병이 좌측에 모사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이루는 부분은 모두 먹으로 표현하였는데 암벽의 세밀한 단청과 명암 표현에서부터 굽이치는 물결과 포마라, 우측 상단에 표현된 대나무 잎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섬세하게 공들인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바닥에는 삼나무로 만든 돗자리가 깔려 있으며 전면 상우에는 다양한 꽃살 무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강 보조는 안팎으로 구성과 장식이 풍부하고 건축 수법이 독특한 건물로 조선 후기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대향각은 현재 마곡사 수지 스님 원경 큰 스님의 선방입니다. 마곡사 신금당 및 고방은 유형문화재 제135호로 1991년 12월 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마곡사 신금당은 대강보전 5층 석탑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체이며 고방은 창고 건물입니다. 신금당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조 21년 1797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기록과 편액에 적힌 글에 의하면 철종 7년 1856년에 고치고 1909년에 기와를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뒤끝자 평면에 자연석을 쌓아 일정의 기단을 형성하고 주춧돌을 놓은 위에 둥글고 네모난 기둥을 혼합하여 세웠습니다. 고방은 앞면 4칸, 옆면 1칸 규모의 남양입입니다. 대강보전에서 우측으로 보면 작은 네모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먼저 고방이 나오고 다음에 길쭉한 건물이 왼쪽에는 간음전, 우측에는 연하다, 그리고 보고 다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향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곡사의 범 종류는 불전 사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범종은 큰 청동종으로 사찰 전체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용도이며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며 세상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법회나 큰 불교 행사 때 울립니다. 법고는 큰 북으로 주로 법회를 알리거나 스님들의 정진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되며 소리는 땅 위의 모든 생명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파는 구름 모양의 청동 혹은 철판으로 주로 공양 시간을 알림에 사용되며 허공의 생명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몽은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닭이며 사찰에서 스님들이 대중들을 운집할 때 쓰이는 북구로 항상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끊임없는 수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곡사 간센보살 보살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3간음성지 간센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사찰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선정한 33곳을 순례하며 인장첩으로 인정받는 문화 프로그램 중 한 곳입니다. 한불자가 기증해서 세계 각지에 무단 반출된 모든 문화재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불멸의 불신입니다. 간센보살상 옆에 고성들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조사전이 있습니다. 마곡사 응진전은 문화재자로 제65호입니다. 응진전은 철종 3년 1852년에 새로 보수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으로 꾸몄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짜여 올렸습니다. 안쪽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부처님의 제자인 신융나한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곡사의 백범당은 백범김구 선생이 머물다 간 백범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1946년 여러 동지들과 이곳을 찾아와 기념식수를 한 향나무가 아직도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백범 선생은 마곡사를 떠난 지 근 50년 만에 돌아와 대강보전 기둥에 걸려있는 주련 강내관세간 유여몽중사 돌아와 세상을 보니 모든 일이 꿈만 같구나 라는 원각경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감개무량하여 이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백범 선생은 동학교도에서 성녀, 독립군, 상해 임시정부 초대 주석에 이르기까지 투쟁과 투옥 그리고 망명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언제나 해방된 조국, 하나된 조국의 뚜렷한 목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선생의 고절한 생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백범 선생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1896년 일본군 중자를 살해하고 살인범으로 낙인지켜 인천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 그곳을 탈옥하여 1898년 마곡사에서 언신하다가 하은당이라 불리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본명을 원종이라 하였습니다. 백범 일지에는 그의 출가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제 호덕삼이 머리털을 깎는 칼을 가지고 왔다. 냇가로 나가 삭발 진원을 쏭알쏭알 하더니 내 상투가 모래 위로 뚝 떨어졌다. 이미 결심을 하였지만 머리털과 같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출가 당시의 착잡했던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곡사에는 김구 선생이 삭발했던 바위가 있고 지금은 마곡사와 공주시청이 이곳 삭발 바위와 마곡천을 잇는 다리를 놓아 백범교라 부르고
그곳에서 마곡천 절정을 꿈어보는 마곡사 또 다른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곡사 생태농장에서 군항대로 이어지는 백범솔바람 명산길을 두어 마곡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1시간가량 산보하기 좋습니다. 백범 선생이 지냈던 백범당에는 백범 선생의 진년가 1946년 마곡사를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 백범 선생 뒤로는 왼쪽에는 완장을 찬 자익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넥타이를 맨 우익이 서 있습니다. 이렇듯 백범 선생은 사상보다는 하나된 조국을 더 원하였습니다. 사진 옆에는 백범 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친필 시호가 있는데 그것은 서산대사의 선시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산대사의 선시. 답설 야중경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불수호란행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금일아행적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수자후인정 반드시 뒷사람이 길잡이가 될 것이니 일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사셨던 백범김구 선생께서 자주 인용하신 서산대사의 선시입니다. 예, 이상으로 사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곡천은 국사봉에서 발현한 마곡천이 마곡사를 관통하여 흐릅니다.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곡사 가는 길에는 김구 선생의 명상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길 한 구석에 김구 선생의 삭발바위도 있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cen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어쩌면 사랑은 휴식처인지도 모릅니다. 폭풍 위에서 몸을 피하는 음신처. 사랑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를 따뜻이 감싸줍니다.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나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쩌면 사랑은 창문 같은 것, 활짝 열린 문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들어오도록 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신을 잃고 어찌 할 바를 모를 때라도 사랑은 우리를 보살펴줍니다. 사랑은 구름처럼 보는 이도 있고 강철처럼 단단한 것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삶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집착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사랑은 집착을 버리고 풀어놓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바다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갈등과 아픔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추운 날 모닥불 같은 것, 비가 올 때 번개와 같은 것. 만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 내 사랑은
여전히 당신뿐일 것입니다. All of some is like a crowd,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Mm-hmm.